어떤 학생이요, 전교 등수가 7등이래요. 그거 굉장히 잘한 거죠. 중학생인데 전교 한 170명 중에서 전교 7등이면 저는 잘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성적을 낸 애가 자기가 중위권이래요. 자기 성적이면 거의 중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당연하지.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해야지. 해이해지지 않고 더 분발하지. 이렇게 물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머, 얘는 이렇게 잘해놓고 왜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을 안 하지? 왜 자기를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시험만 다가오면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는 중학교 2학년 딸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당연히 공부는 하지도 않고 화장에 푹 빠져서 거울만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니 매일이 전투였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는 시험이 있으니 공부를 하기를 바랬습니다. 딸아이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부터 매일 두통과 복통을 호소하고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해서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약을 먹이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파서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은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심신도 피폐해졌고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저는 달력에 학기말고사 날짜를 동그라미해 두었습니다. 딸아이는 시험 한 달 전부터 또 두통과 복통을 호소했고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듯 했지만 곧 해이해졌습니다. 시험 결과는 망쳤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성적은 올랐습니다. 확실히 전교권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좀 피를 받아서 여름방학 동안 열심히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원 하나 보태는 것도 거의 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딸아이의 뭔가 정돈되지 않은 점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도 생활이 엉망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뭘 하는지, 새벽녘에야 잠이 드는 것 같고 학교에서는 거의 졸다가 오는 것 같고 표정에도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도 그렇게 보냈고 방학 중에는 두통 한 번 없었습니다. 개학하니 곧 2학기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슬슬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방학 동안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생활도 엉망이었으니 이번 시험은 더 걱정이 됩니다. 고등학교 진학도 곧 다가올 텐데 저만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을 받는 것일까요?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딸은 하고 싶은 것이 특별히 없고 타투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딸의 이런 생각이 용납이 안 돼요. 점점 딸과 대화도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딸의 생활도 바로잡고 의욕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들으시니까 엄마로서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머니가 걱정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어머니는 이게 딸이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행동이고 또 이런 걱정 때문에 본인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왠지 이 딸도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일단 따님의 사연도 한번 볼게요. 이 딸에게 사연을 좀 부탁했었는데요. 그냥 써달라고 하면 써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생각이 꼭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질문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 질문지에 대한 답은 해줬어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대학을 가고 돈도 벌어야 해서, 장래 희망은 회사원, 현재 성적은 중위권, 전교 석차는 7등, 전교생 수는 174명, 학원 시간은 월에서 목, 저녁 7시에서 8시 반, 하루에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 공부하지 않을 때 주로 하는 활동은 인터넷, 유튜브, SNS, 계획표를 사용하는지? 아니요. 이유는 귀찮고 지키지 않아서.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친구 관계, 성적. 근데 저는 이 질문지에 대한 답을 보고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전교 7등인데 자기가 성적이 중위권이라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중학교 2학년에서 이런 성적 받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정말 이 15세 나이에 교양지덕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얘가 마음이 많이 힘든가? 이렇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에서는 이 학생의 마음보다도 어머니 마음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너무하다, 딸이 너무하다, 이런 식으로 뭐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이 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머니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딸에게 그렇게 왜 행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달라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알아보고, 또 전교 7등을 중위권이라고 하면서 시험 때마다 복통과 두통을 겪는 이 딸의 마음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머님께도 WPI 성격 검사를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의 성격은 빈틈없고 모든 것이 다 미리 준비돼야 되고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정해진 규율 안에서, 어떤 규칙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안심이 되는 분이세요. 로맨티스트 성향을 가진 그런 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걱정과 불안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이런 분들이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갑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세요.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세요. 지금 있는 걱정도 참 차고 넘치는데 미리 이렇게 땡겨서까지 걱정을 하시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모든 것이 어머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세요. 그래야지 이 돌발 변수가 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뭔가 예외를 인정하기 힘드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이 따님은 예외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에 어머님의 이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요. 어머니가 따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 그게 다 어머니로서는 뭔가 예외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얘가 나중에 제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얘가 저렇게 화장하는데 화장이나 하고 얘가 불량 학생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통 복통이 있어도 약을 먹고라도 학교에 가야 한다.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야 한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게 어머니가 예외를 받아들이기 힘든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모든 게 계획적으로 되어야 하는 어머니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학기말고사 날짜에 이렇게 동그라미 딱 해두시잖아요. 이게 계획을 중요시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어머니가 딸을 괴롭히자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에요. 아마 어머니는 하루 일과도 기상시간, 취침시간 정해져 있고 거기에 잘 따라서 사실 거예요. 이런 분이 잠 스케줄이 들쑥날쑥하고 새벽녘까지 잠 안 자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딸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참기 힘드셨을 거거든요. 정해진 틀과 규칙 안에서 그 어떤 불법적인 거, 예외적인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런 거 용납 안 되세요. 그래서 화장하는 중학교 1학년 딸, 커서 타투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딸,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뭔가 어머니한테는 그게 불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학교 다니던 때는 정말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이나 이렇게 화장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애들이 하는 편이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화장품을 사고 그러는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이게 이 어머니 기준에서는 몹시 걱정이 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따님은 자유로운 영혼 그 자체예요. 얘는 규범과 틀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아니 그런 거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결과를 보고, 야, 이 어머니야 이 딸 이 조합 이거 장난 아닌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 학생은 걱정과 불안도 잘 느껴요. 쉽게 느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엉뚱한 면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실 얘가 조용한 듯해 보이나 그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오가고 있어요.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예민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증 같은 게 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져요. 엄마가 새벽에 자면 안 되고 일찍 자라 그랬을 때 왜 안 되는데?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요. 남 안 하는 짓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상업적이고 어떤 주류 문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있어 보이고 남다른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언더그라운드 문화 이런 거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타투에 아마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딸이 자신이 전교 7등인데도 중위권이라고 답을 했잖아요. 이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얘는 스스로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LSI 공부마음 검사 결과를 봤거든요. 그 결과가 알려주는 게 지금 얘는 왜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도 별로 없는 상태라는 걸 알려줘요. 뭐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렇지만 얘가 공부를 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 상태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믿으셔도 되는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단지 얘는 아직 공부를 할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있고 이 공부가 재미도 없는데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짐만 크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몸까지 아파지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의 15세 소녀가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중위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 상태니까 이 마음이 지금 청초년생 무지갯빛이겠어요? 아니면 회색빛이겠어요? 지금 마음이 회색빛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오는 얼굴빛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엄마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머니와 딸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하지만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불안을 쉽게 느낀다는 거. 그런데 이 공통점이 지금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더 악영향을 주고 있기도 해요. 어머니는 이 딸이 모범생 그 자체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딸이 엄마가 바라는 모범생 프레임에서 벗어난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내 딸이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애지?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실까요? 아니면 뭐 내 딸이 무슨 문제가 있나? 얘가 불량 학생이 되려고 그러나? 내 딸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나중에 얘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마구마구 솟아오르시겠죠.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되시면 차분히 하나씩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안감 때문에 이성적으로 주변에 다른 애들도 다 화장하네. 아유, 우리 딸 혼자 안 하면 오히려 왕따 되겠다. 좀 하는 건 괜찮지. 이러다 말 거야. 이렇게 주변도 살펴보고 여유 있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져요. 얘도 화장하니까 되게 예쁘다. 이런 말 못 하시겠죠. 오히려 걱정 가득한 잔소리가 나가겠죠. 어머니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딸의 문제점을 알려줘서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결코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딸은 어떨 것 같아요? 얘도 불안감을 쉽게 느껴요. 그런데 엄마가 너가 문제가 있어 라는 뉘앙스의 잔소리를 계속하면 그 잔소리를 계속 듣고 그리고 또 엄마가 불안해지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얘는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면 얘의 불안도 덩달아 오를까요? 얘도 덩달아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지면 이 딸도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배가 아파지고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없어지죠.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속 얘의 문제점을 알려주거든요. 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딸한테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하고 계속 부딪히고 싶을까요? 아니면 엄마를 피하고 싶을까요? 얘 엄마 피하고 싶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방문을 아마 열기만 해도 얘의 긴장감은 올라갈 거거든요. 방문을 열었을 때 딸이 엄마 왔어? 엄마? 이렇게 방긋 웃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문 열었어? 하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볼 텐데 그렇게 딸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또 이 어머니는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라고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고 제가 나한테 뭘 숨기느라고 저렇게 나를 쳐다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더 걱정되고 더 불안해지고 또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딸한테 어머니는 또 걱정되는 잔소리를 더 하게 되고
그럼 딸은 또 더 불안해지고 엄마를 보는 게 긴장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악순환이 끊어져야지 딸의 공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딸의 공부에 대해서 뭐라고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니의 사연에서 보면 이 딸이 타투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머니가 충격받으셨잖아요. 얘는 단지 타투가 멋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말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남과 다르고 나만의 취향과 철학이 살아있는 그런 걸 원해서 타투 아티스트 되겠다고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나중에 진짜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말해보는 건데 어머니가 이렇게 미리 경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아무리 경기를 하셔도요, 얘가 대학생이 되면요, 엄마 몰래 엄마가 볼 수 없는 신체 부위에 타투할 수 있어요. 그걸 어머님이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가 미리미리 다 해놔야 된다. 미리 공부를 쭉 해놓고 공부에 얘가 손 놓으면 안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초를 다져놓고 선행도 해놔야 되는데, 지금 특목고 갈지 일반고 갈지 뭐 자사고 갈지 정하고 또 전공을 뭘 할지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길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따님한테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이 딸한테 자극을 좀 주기 위해서 전교 7등이라고 해도 너네 학교에서 전교 7등은 전국적으로 보면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제가 좀 드는데, 그런 말에 딸은 자극받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의욕을 상실하고 공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학생이 두통도 느끼고 복통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머니는 아마 꾀병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꾀병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는 진짜 아팠고 통증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아픈 이유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왔다는 거죠. 딸의 이 통증은 공부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표현이에요. 얘가 차마 말로 못하는 거를 몸이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아프다고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아이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어머니는 학생에게 이제 약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면 얘가 더 이상은 이런 꾀병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어머니가 받아주면 얘가 계속 그렇게 해서 학교에 안 가려고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약을 먹여서 이제 학교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는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요, 엄마는 나는 중요하지 않고 성적,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엄마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니는 사실 누구보다 딸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셨더라도 어머니가 아우, 우리 딸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구나, 괜찮아, 이번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그냥 편하게 학교 갔다 와,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요, 아이는 사실 그걸로 만족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아프지 않던가 그 아픈 게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시험을 못 보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애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들이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지만요,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지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은근히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애가 엄마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준다고 생각을 하면요, 학교에 가서 오히려 편하게 공부하고 와요. 얘가 그렇게 공부해서 전교 7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얘는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어머니는 얘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다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계속 불안해 하시니까 얘도 자기가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타투에 대한 생각, 공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두통과 복통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엄마와 딸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에피소드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어머니는 딸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딸이 멋진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세요. 오히려 우리 딸이 문제가 있다는 시선으로 지금 딸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 딸도 자연스럽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기 확언, 자기가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 그거는 정말 큰 효력이 있어요. 딸이 매일 나는 문제가 있다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결코 어머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수 GD 같아요. GD한테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서 회사원으로 살아라. GD가 회사원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하면 GD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회사에서 성공적으로 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준 질문지에 장래 희망이 회사원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장래 희망은 정말 학생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어머님이 주입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학생이 정말 커서 이렇게 회사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뿌듯함이나 자신감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단 어머니가 딸의 특성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 딸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뿐이다. 내가 할 수 없는 멋진 일, 내가 살 수 없었던 자유롭고 멋진 삶,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어머니가 굳게 믿고 그 마음으로 딸을 대하시면 따님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학생에게 필요한 거는요, 공부에 대한 바른 길을 알려주는 코칭도 아니고요, 잘못을 지적해 주거나 미리 걱정을 해주는 엄마의 잔소리도 아니에요.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학습 심리 상담 코칭을 한다고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성격과 마음에 따라서 필요한 상담과 코칭은 달라져요. 부모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잘 이해하시면 서로 간의 갈등과 그런 갈등으로 인한 문제도 줄일 수 있고요. 자녀에게 좀 더 적합한 길을 찾을 뿐 아니라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심리상담 코칭은 사실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상담하고 코칭해 드리는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어요.